이어서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모의고사 1회의 결산부터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결산은 모두 8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우주산업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 문제 1번 수동결산 4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21년 9월 1일에 판매 영업소에 6개월분 임차료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 9월 1일 날 영업소 임차료 120만원을 6개월분이랍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분계를 하시오. 기간 미경과분을 월할로 계산하라. 몇 달인지 달수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자, 9월 1일부터 6개월이면 9월 달이 한 달, 10월, 11월, 12월. 단기가 4개월이니까 차기는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9월 1일부터 6개월 분이면 여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네요. 기간 써놨네요. 그러니까 미경과 기간은 기간 미경과 분은 2달치예요. 그러면 이 2달치 이 임차료를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가지고 차기로 2월 시켜야 됩니다. 차기로 2연 시켜야 돼요.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2 나누기 6 하면 되죠? 그러면 2개월치가 나와요. (40만원이네요) 네. 40만원은 언제 거다? 차기, 내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전표로 갑니다. 날짜를 12월 31일로 입력하세요. 차변의 선급비용 133번이죠. 아까 계산했죠? 40만원. 대변의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 비용은 임차료죠. 임차료. 자, 임차료 중에서도 800번대 임차료를 사용하세요. 819번.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비용의 이연에 관한 분계죠. 이런 분계가 비용의 이연이었습니다.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차기로 2월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 비용에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가요. 선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자, 비용의 이연은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키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내년으로 2월 시켜간다. 다음에 두 번째, 전기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00만원은 2022년 1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장기 차입금에서는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개정 과목을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자, 12월 31일 밑에다 또 입력합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293번. 거래처는 농협. 거래처는 농협. 금액은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돼야 돼요. 유동성
유동성 장기부채 264번이네요. 거래처는 똑같이 98010 농협이 돼야 됩니다. 대변에다가 5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장기차입금 농협 500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농협 500만원. 이걸 우리가 부채의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장기차입금 중에서 차기의 상환일이 도래한 것들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부 돌려놔야 돼요. 대체시켜 놔야 된다. 그때 분계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결산 문제. 결산자를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보세요. 유형자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문제가 두 개입니다. 고정자산에 등록도 하고 결산에도 반영해라.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합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죠? 클릭을 해서 엔터 3번 치시고 밑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요.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차량 운반구 208번 있죠? 확인. 자, 코드 1000번이죠? 1000. 자산 포터 2. 그 표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취득일 2021 0809. 취득금액. 자, 2021는 당기이기 때문에 기초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취득일이 단기인 것은 기초에다 입력하지 말고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상각 방법 저 밑에 내려가면 9번에 있는데요.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정액법이다 그러면은 정액법은 1번이니까 1번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정률법 맞으니까 그대로 두세요. 내용연수 5년이죠. 예,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5 10번에 내용연수 있습니다. 거기다 5 하고 엔터. 용도 영업부. 용도 영업부는 여기 경비 구분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해두어라 이거예요. 800번대 판매관리비. 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번에 회사계상 상각비가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어요. 1691250. 이거를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거나 아니면 딱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떠 놓습니다. 1691250을 2021 0809 한번 더 보세요. 09 신규에다가 900만 원 입력합니다. 4번 9하고 플러스 2번 엔터. 쭉쭉쭉 내려가서 9번에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맞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엔터로 지나가세요. 예, 여기 정렬법이다. 네. 또 엔터 치고, 네, 거기에다가 여기 5년 내용연수 5하고 엔터. 네. 자, 용도는 영업부니까 여기 800번대 그대로 두고 여기다 놓고 복사 뜨세요. 자, 20번의 회사 계상 상각비가 우리가 결산에 반영해야 될 감가상각비예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해 놓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다 자동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실행하시고요.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양식이 만들어지죠. 자, 감가상각비를 어디서 찾냐면은 판매관리비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있어요. 거기에 차량운반구죠. 차량운반구 바로 이 자리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메모를 했다면 여기다가 169125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여기 차량운반구 이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전표 추가 누르면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선택합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결산자료 입력 창에서 할 일이 끝나요. 결산자료 입력이 원래 이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닌데 시험이니까 아까 문제에서 그랬죠? 이거 외에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해라. 그래서 문제 낸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닫고 고정자산 등록도 닫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와가지고 여기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네, 월요일날 시험 볼 때 이 분계 나온다고 그랬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해라. 그러면 이 분계를 해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여기 분계 와 있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1691, 250 대변에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 바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9번이에요. 이렇게 자동 분계가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수동결산 문제하고 자동결산 문제를 보통 섞어서 이렇게 내는데 뭐 어떤 때는 수동결산만 두 문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가장 쉬운 문제. 문제 5번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우주산업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근데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험 보는 날에 시험용 프로그램에는 이 자리에 답안 수록 이런 메뉴 단추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통 누르게 되면은요, OMR 답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찍으시면 돼, 답을. 자, 1번 문제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라. 2월 25일 현금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현금 출납장 조회하면 돼요. 자, 현금 출납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현금 출납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2월 25일이니까 날짜를 2월 25일부터 2월 25일로 입력하면 돼요. 예, 마지막 날짜만 아무튼 2월 25일이 되면은 잔액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잔액이 딱 이걸 보시면 돼요. 선생님. 예. 그 시험 때도요. 이렇게 1번 현금 출납장 조회 이렇게 위에 써줘요? 네, 맞습니다. 예, 무슨 장부 조회하라 이게 시험 때 딱 알려줍니다.
굉장히 쉽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76826-900. 네, 거기 2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2번에서 답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답안 수록 단추 눌러서 답 찍으면 돼요. 다음에 2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 시험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 뭘 조회하라 이렇게. 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기간 언제인지 알죠? 1월부터 3월이 1기 예정인 신고 기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금액으로 맞는 것은, 자, 세금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요 기간으로 조회해 보세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이제 알죠? 예, 여기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1월부터 3월로 입력하시고 1월부터 3월로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러면은 매출이 발행이니까 전자, 여기 전자의 소개를 딱 눌러놓고 여기서 공급가액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건수. 매출 건수라는 것은 매수겠죠. 매수. 세금계산서가 몇 매냐. 예, 그래서 8건에 58280000 2번이네요. 이것도 매출 건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매수를 세야 됩니다. 매수. 이건 세금계산서가 8매다. 이거 8매. 이렇게 장부를 조회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두 문제가 맨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아주 쉬워요. 이 문제가. 예. 그리고 이 점수가 3점도 아니고 이게 하나당 4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이 문제를 시간 없어도 못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거의 다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실무 수행할 때 맨 앞에 기초정보관리 3문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맨 뒤에 와가지고 요 2문제 먼저 해요. 예, 이 2문제 먼저 하고 거래자료 입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과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러분이 하다가 모르는 것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건 그냥 시간 끌지 말고 이거 막히는데? 그럼 패스. 네, 술술 풀리는 것부터 하세요. 네, 술술 풀리는 것부터. 막히는 것은 맨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에 넘어가서도 술술 풀리는 거 먼저 쫙 풀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내 실력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시간 관리 잘 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연습할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한 문제 모의고사 몇 회 아니면 기출문제 몇 회를 하나 딱 찍어서 할 때도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연습은 시험처럼 하라 라는 말이 있죠. 시험 보는 것처럼 쉬운 거부터 쫙 하는 거. 이거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집에서는 항상 순서를 안 지켰는데 갑자기 시험 보는 날 순서를 바꾸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시험 보는 것처럼 실습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론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 이론도 말이죠. 이론도 답을 어디다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위에 여기에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여기에 생겨요.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거기를 눌러서 이론 문제도 답을 찍는 겁니다. 마우스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우리 수업 끝나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수업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한 번은 그걸 한번 써볼게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거하고 다 똑같은데 그 단추만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쓰는 것만 나중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2회로 한번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자, 이론평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이익잉여금이 포함되어 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맞죠? 이게 자본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본의 구성. 자본의 구성 5가지 꼭 알아둬야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이익잉여금. 다음에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의 액면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자본금은 액면금액이 자본금이에요. 주식이 한 주면 하나 곱하기 액면금액, 100 주면 100 곱하기 액면금액. 3번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주식 선택권, 감자 차손 등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된다. 틀렸네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여기 있네. 이거예요,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본 조정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본에 관한 보기로서 1, 2, 3, 4번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4번은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차익이 해당된다. 네, 여러분들 개정 과목 암기 다 이제 많이들 하셔야 되는데 이 자본에 관한 개정 과목들 좀 암기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한 상품의 당기 순매입액은 얼마냐? 자, 순매입액을 구해보라 그랬습니다. 50개를 한 개당 3,000원에 매입했으면 일단 금액을 한번 모아볼까요? 3, 5, 15에다가 동그라미가 4개 15만원 하고요. 두 번째, 매입 시 5,000원의 운송비가 발생하면요. 운송비는 순매입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운송비는 더해야 됩니다. 5,000원 더하세요.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2,000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은 빼줘야 돼요. 2,000원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15만 5천원에서 2,000원 빼니까 15만 3천원 나오죠. 15만 3천원이 순매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매입액이라 하는 것은 상품 가격에다가 매입 시 부대 비용은 다 더하고 세 가지를 빼줘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순매입액 공부했었어요.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차량 운반구는 작년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며
이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은 없다.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 2021년 현재 12월 31일 현재 차량 운반구 이 300만 원은 전기하고 똑같죠? 이게 취득 원가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단기에는 90만 원이고 전기에는 30만 원이었죠? 그러면 올해 얼마 했어요? 60만 원 감가상각 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인가? 1번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300이다. 맞았어요. 2번 전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그러네요. 전기에 사가지고 전기에 감가상각 처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전기 거 맞죠? 네. 다음 3번 단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다. 그렇죠. 60이 더해져서 지금 90만 원이 됐으니까요. 4번 단기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240만 원이다. 240 아닙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240이 아니고 210만 원이죠. 단기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 주식회사 한공이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3,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하였다. 이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자, 액면금액으로는 자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했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가요. 50만 원 자본금이 와야 됩니다. 자, 4번은 틀렸어요. 일단 그 다음 이걸 3,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은 100주가 3,000원이면 30만 원이 현금 들어와야죠. 1번 틀렸네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할인 발행을 했죠. 액면가 5,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발행하면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았습니다. 2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3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과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변에 기록하죠.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차변에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2번처럼 해야 돼요.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잘 모르실 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자, 매출 원가 또는 기말 재고 또는 단기 매입액 또는 기초 재고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 그 문제는 다 상품 T 계정으로 넣어서 맞추면 돼요. 자,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상품 T 계정의 4가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 T 계정의 차변이 기초와 단기 순 매입이 들어옵니다. 대변에 매출 원가와 기말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합계가.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기초 15만원 이쪽에 쓰고,
자, 매입은 순매입액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매입 애누리가 여기 있고 매입 할인도 여기 있고 매입 환출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는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다 빼야 돼요. 깎아준 거니까. 우리가 할인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보면은 8,000원, 10,000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액은 4만 원. 4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19만 원이죠. 예. 대변의 합계도 19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기말 재고자산 1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 이제 답 나왔죠? 9만 원이 돼야, 여기가 9만 원이 돼야 19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런 문제는요, 대부분 이렇게 상품 T 계정으로 4가지 항목을 채워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이런 문제 앞으로도 뒤에서 풀다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이 잘 숙달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다음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무엇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근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아닙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죠. 자산의 차감 항목 아닙니다. 단기손익으로 분류해야 돼요. 왜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이면 비용이고 평가이익이면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단기손익 이렇게 말하죠. 수익일 수도 있고 비용일 수도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손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중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무엇으로 분류하냐?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여러분 바로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평가 손익은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자본. 그래서 1번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겁니다. 다음에 7번. 다음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10월 1일 날 보험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말한 거고, 이 보험 계약의 기간은 1년 2021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말까지. 그러면 이것도 미경과 보험료가 9달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9달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40만 원을 곱하기 9 1년치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미경과 보험료가 나옵니다. 곱하기 9 나누기 12 30만 원이죠. 30만 원이 내년도 보험료로 이월 시켜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21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보험료 비용은 10만 원이다.
맞습니다. 10월 1일 날 지급한 것은 40만 원이지만 30만 원은 차기로 차기 거니까 21년도 거는 10만 원이 맞죠? 맞습니다. 2번 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비용은 30만 원이다. 그렇죠. 요 차기로 가져가려고 이걸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이에요. 30만 원 대변에 보험료 30만 원 이런 결산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30만 원이다. 맞는 거죠. 4번 21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다. 차대변이 바뀌었어요. 차변이 선급 비용, 대변이 보험료가 돼야 됩니다.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30만 원. 그 다음에 4번은 결산 수정 분기 누락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과소, 비용의 과대 계상이다. 그렇죠. 이걸 누락시키면 선급비용 자산이 빠져버렸으니까 자산이 과소되고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비용 취소를 못 시켰기 때문에 당기의 비용은 30만 원만큼 과대하게 보험료가 표시되겠죠. 4번도 맞았다. 4번도 맞고 3번이 틀렸죠. 8번을 보시면요. 다음 점표를 보고 분계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금점표네요. 입금점표. 여러분 입금이라는 것은 차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출금점표는 대변이 현금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계를 쓰면은 차변이 현금 70만 원, 대변이 상품 매출 70만 원 그런 거래입니다. 차변을 물어봤으니까 차변은 현금이에요. 입금점표니까. 대변 만약에 대변을 물어봤으면 뭘까요? 상품 매출입니다. 왜?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그랬잖아요. 판매한 것은 대변이 상품 매출이에요.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따르면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암기사항인데 다 암기하셨는지 몰라요. 네,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회계의 개념 첫 시간에서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하면 예측가치, P 외우라고, 예피, 적 이렇게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P는 피드백 가치, 적 해가지고 적시성.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을 첫 자만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 보기 전에 잠깐은 좀 외워둬야 돼요. 예피적, 예피적 이렇게. 그 다음에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 신뢰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표, 검, 중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이 하나 있고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중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질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과 관련이 높은 것 하면은 요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1번이죠. 표현의 충실성. 2번, 3번, 4번은 전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죠. 목적 적합성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요걸 꼭 외워두십시오.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론 문제로 한 문제씩은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목적 적합성의 하위질적 특성, 예피적, 신뢰성은 표검 중. 다음에 10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것도 암기사항인데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어요. 메모장에다 쓸까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 통제 환경이 필요하고요. 통제 환경이 갖춰지면 활동을 해야죠. 통제 활동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위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위험 평가라는 구성이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원만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이 5가지를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환경적인 요소, 통제활동,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것도 암기사항이거든요.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이네요. 외부 공표, 재무제표 작성이다. 이거는 내부 통제제도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1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와 내부 통제제도의 문제예요. 10번까지가 재무회계 이론 문제와 내부 통제제도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5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표시해 놓으시고